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1인당 최소 15만 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미래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상가입니다.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 무인으로 운영하는 옷가게도 눈에 띕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요즘 경기가 더 나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을 지탱한 산업마저 어려움을 겪어섭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하죠.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당장에 바꿨어요. 얼어붙은 골목 경기. 정부는 내수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2차례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0만 원의 현금성 쿠폰을 받습니다. 상인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코로나19 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봐섭니다. 돈을 이런 데나 식당 우리 중상인들한테는 좀 혜택이 되는 거죠. 돈이 도니까 일단은. 시민들도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이란 반응입니다. 이제 상품권으로 주면은 그쪽에서 이제 상가에서 받아주는 데는 저희가 뭐 가벼운 뭐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도 산 것 같아요. 신중한 시선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더 넉넉하게 지원하고 균등한 것도 좋지만은 우선 좀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좀 중심으로 했으면. 미래의 국가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게 불경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세금을 많이 떼면 가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편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해 범정부 TF팀을 구성했으며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등 세부적인 방안을 곧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출신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김성환 후보자는 여수 거문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주했고 서울 노원구청장을 거친 3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친환경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한 김 후보자는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면 새 정부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 추경안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등 전라남도의 14개 사업 국비 6,02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정부 출범 전부터 도정 역량을 집중해 정부 주도와 지역 현안 사업 다수를 이번 추경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34억 원을 포함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28억 원, 호남 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에 1,4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순천시가 국도비 확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시의회 내부 갈등과 치열한 수싸움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순천시 의회 정례회에서 단 한 표 차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계획안. 한숨을 돌리게 된 순천시는 곧바로 도비 확보 작업에 들어갔고 다음 달에는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회 내부에서는 스포츠파크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1차 부지 매입비 100억 원이 심의될 예정인데 여전히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지 매입 계획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행정 절차를 포함해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만에 하나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못 되고 취득만 해놓고 그냥 묵혀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부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새롭게 출범할 예결위원회에 누가 포함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강영구 의장이 부지 매입 계획에 찬성한 의원들을 위주로 예결위를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수건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과 시장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갈등을 봉합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활력 창출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인구 감소 대응 TF 성과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청년과 일자리, 정주 기반 조성 등 생활인구 창출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해왔다며 이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여수형 청년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11 브릿지 마라톤 대회, 섬섬여수 자율주행 버스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정주 인구 중심 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 기반의 방안 모색에 치중했고 앞으로 생활인구 유입이 많은 순천과 광양을 아울러 인구 정책을 확대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최근 이순신대교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강정일, 최무경 전남도 의원을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지역 재정만으로 세계적 규모의 현수교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을 잇는 이순신대교는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나눠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국가관리 전환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 협의 단계에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여수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호 범위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장됩니다. 최근 열린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영규 여수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가결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보행 약자의 범위를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대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시행 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반환점을 돌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6연승으로 4위까지 올라서며 지난해의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더 고무적인 건 다음 달에 완전체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의 역전패를 막아내는 우익수 최원준의 결정적인 홈 보상. 그리고 다음 날엔 미완의 대기로 불리는 김석환이 대타로 나와서 재역전 2점 홈런을 때려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거침없는 6연승 행진을 달리며 3위 롯데와 2게임 반차 4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6월 성적이 12승 1무 5패로 승률 7할 6리. 1위를 달리는 하나보다 1할 이상 높은 것으로 무엇보다 투수진 안정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발 투수들이 평균 자책점 3.20으로 안정을 되찾은 데다가 불펜진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The game was awesome. Our defense played phenomenal today. The offense came out and swing, and it makes things really easy whenever we get ahead, and we have the lead, and it makes things easier for me. 불펜에선 성영탁과 이호민, 타선에선 오선우와 김호령, 김규성 등 백업, 잇몸으로 불리던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선전하고 있는 것도 팀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더 독하게 좀 비시즌에 준비해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서 올해 시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선두 한화에는 4게임 반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에는 부상으로 이탈한 이의리와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 핵심 선수들의 복귀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올 시즌 반환점을 둔 상황에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는 기아가 완전체 전력으로 대역전 우승에 서막을 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시가 국제인증박람회인 일본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방문단은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해 이치노키 일본 박람회협회 부사무총장을 만나 선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를 소개했으며 일본 측도 오사카 박람회와 일맥상통하는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선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도시숲 정원과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오사카 만국 박람회 기념공원 등 다양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치유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을 포함한 연수단은 영국 런던에 있는 사회적 처방 아카데미를 방문해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등을 이용한 치유 시스템을 확인하고 향후 MOU 등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수단은 이후 독일로 이동해 자연을 활용한 치유시설 등을 둘러보며 순천의 치유산업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종일 맑았던 하늘이 내일부터는 흐려지면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전남에는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한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전라남도 방위산업육성 심포지엄이 오늘 고흥 썬밸리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방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이 보유한 우주항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우주항공 관련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전남 테크노파크가 전남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공유했고 패널 토의에서는 국방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와 전남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GS칼텍스의 희망에너지 교실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2025년 희망에너지 교실 발대식을 갖고 세계적인 무용단 앰비규어스와 협업해 창의적 표현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예울마루 전시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